자, 대부분 선생님 잘 알겠지만, 선생님 이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 선생님이 이제 하이타베듀 대표 원장쌤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성남에서 이제 거의 평생 살았어. 그래서 이제 뭐 풍생중, 풍생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아이들을 한 20년 정도를 고등부 애들을 졸업을 시켜왔어.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좀 하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거, 아, 얘는 이런 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또 선생님 알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의대를 다녔어. 그래서 의대를 중퇴하고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됐는데 한 4년까지 다니다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부는 잘했었거든. 그리고 아이들도 오래 가르쳐 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시작하는 예비고1 학생들이 지금은 잘하든 못하든 실력 차이들이 있지만 각 학교에 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경쟁 상대보다 훨씬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어떤 원하는 꿈이 있을 텐데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할 건데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 그치. 그래서 니네도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인서울에 이제 좋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이 아메리카노 하나씩 사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 좋잖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게 이 내신은 이제 경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보다 좀 더 잘하고 내 이제 아는 아이들보다 좀 더 잘해서 성적을 잘 거둬야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지. 대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되잖아. 근데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니네가 고등학교를 다 다녀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하던 어떤 습관들이 형성돼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건데, 그럼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궁금해야 그게 약간 고등부 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내가 좀 이제 내게 되는 거지, 공부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 대충 하고, 이게 숙제 안 해가면 혼나니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오늘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PPT 좀 프리젠테이션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들어봐봐.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들은 잘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자, 예비고1 이제 시작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비고1 겨울방학 성공하는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뭐 정시, 논술 이런 게 뭔지는 선생님이 또 알려줄 거야. 근데 그걸 그 이전에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요 등급에 대한 이해야. 자, 고등학교에 가면은 9등급제가 될 텐데 너네가 이제 9등급제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1등급을 받으면은 무슨 한우도 아니고 1등급 한우 막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 웃기지 않냐? 어쨌든 한우도 아니고 이런 등급들을 나한테 주게 되는데 이 등급의 퍼센트 비율이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각 학교에 이제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스카이의 등급이 되지. 그리고 2등급으로 분류해 주는 게 11%, 3등급으로 분류해 주는 게 23%인데 4등급이 40, 5등급이 60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자고. 자, 너희 선배들의 그 신규 원생 이 컨설팅 했던 내용들이야. 자, 이 친구는 보면은 중학교 때 평균 내신이 197점이었어. 굉장히 잘했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야. 33243, 33243. 수학은 좀 높아. 그지? 근데 과학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공계라고 보기에는 이공계에서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수학은 좀 하는구나 이런 정도잖아 느낌이. 이 친구가 대학을 어딜 갈 수 있느냐, 이 4등급이라는 게 뭐냐, 3등급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이공계에 가천대 정도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인서울에 어떤 수학 교육과나 수학 관련 학과면은 그래도 한번 인서울의 낮은 대학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만 가지고는. 이 친구도 한번 봐볼까? 이 친구는 191점이었는데 되게 못했지. 45445 이래. 이러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지방대를 가야 돼. 그치? 수도권도 어렵단 말이야. 한 등급 차이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189였어. 아까 190이라고 비슷하지. 자, 53344 이렇게 나왔어. 영어 수학은 좀 하는데 국어, 과학, 사회가 좀 아쉽지. 이게 가장 평범한 어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의 등급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부터 영수 학원만 다닌 거야. 거기 숙제만 한 거고.
그러니까 영수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인서울의 대학이 되거든. 근데 얘가 찡겨 들어가는 순간 이거 가천대가 어려워. 그럼 또 지방대 가야 되는 거지. 자, 이 친구는 중학교 때 180밖에 안 됐었는데 등급이 오히려 굉장히 좋지. 그지? 2, 3, 3, 2, 5야. 사회를 제외하고 이공계열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 가능한 등급. 한 2.5등급 정도 나오니까 경희대나 이런 데를 써볼 수 있는 등급이 돼. 그래서 너네도 이 이상의 어떤 점수들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자, 등급은 이 퍼센트 비율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묶어놨어. 외우기 쉽게. 1, 2, 3등급은 합쳐서 상위 20%라고 생각을 하면 돼. 23%까지니까. 근데 4등급이 골 때리는 게 4등급은 그 다음에 하나가 20%짜리야. 5등급도 40에서 60까지 이것도 20%짜리야. 5등급은 지방대라고 적어놨죠. 그다음에 4등급은 수도권이라고 적어놨고 1, 2, 3등급은 인서울권이라고 적어놓은 거잖아.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림을 그려봤어. 자, 1에서 3등급까지가 23%를 차지하고 그 다음 등급인 4등급이 거의 20%에 육박하게 차지하고 그 다음 5등급이 또 20%에 육박하게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등급은 1에서 3등급 사이가 되겠지, 당연히. 근데 내가 4등급을 받았다. 그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등급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뭐 선생님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죠. 이게 아니고, 인서울을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게 수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20%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한 등급 더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그렇지 않지. 이건 지방대 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올랐다? 올랐다? 그럼 이것도 어마어마한 어떤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3등급을 넘어가는 순간 약간 좀 어려워진다, 입시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여줄 건데, 4등급을 방어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방어. 내가 좀 못하는 과목도 4등급엔 있어야 된다. 3등급 이상을 공격 라인. 내가 좀 잘하는 과목이나 나의 진로랑 관련 있는 과목은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5등급은 경고 라인이야. 큰일 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렇게. 요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1학년 1학기 내신을 받았을 때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 그다음부터 오르고 때로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 확실히 이해했죠? 1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노력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니네가 해야지. 근데 뭐 예를 들어 노력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다가 3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는 방법 곱하기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법 부분이 한 10%밖에 안 됐었는데 노력도 한 20% 했었고 근데 내가 노력을 한 70%까지 끌어올렸어. 근데 방법이 여전히 10%면 이건 200이고 이건 700이잖아. 이 정도의 효과가 날 텐데 얘가 같이 70%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50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성공 사례들을 잠깐 하나 정도만 보면은 이런 경우들 있잖아. 이거 효성고에서 4등급이던 학생이 2등급이 된 거야. 그럼 4등급이면 아까 수원대라 그랬죠, 선생님이. 2등급이면 중앙대 되거든. 이만큼 오른 거야. 굉장히 많이 올랐지. 이 친구랑 내가 한 게 컨설팅이거든. 공부법에 대한. 아이가 잘 따라줬지. 근데 이 방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것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선생님 얘기를 지금부터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고등학교 성공 공부법. 첫 번째 학원에서 이런 성적 향상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 순공 시간 챌린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체크가 된 거야. 이 친구는 1시 타임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11시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체크가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공부 시간이 이제 4시간이 목표 공부 시간이었는데 150분의 공부를 한 거지.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주간에 이만큼의 공부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본 거고 선생님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측정 결과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어.
자, 1, 2등급 아이들은 이 주중 공부 시간이라고 적어놨지. 여기는 주말 공부 시간이라고 적어놨고, 주중에 1, 2등급 대 아이들은 5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더라. 300분. 이때 순공 챌린지에서 1등한 친구가 성남여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7시간을 찍었어. 주중에.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10시간을 목표로 해. 선생님 실제로 자사고, 특목고, 과고 이런 애들도 많이 가르쳐 봤거든. 그 10시간 목표로 하는데, 어쨌든 일반고에서는 5시간 이상이면 1, 2등급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 2등급 애들이 그 정도 공부를 하니까. 자, 3등급은 3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이 있었어. 매일매일. 근데 여기가 이제 특이한데, 4등급 이하는 이런 곡선을 그려. 어떨 땐 좀 많이 하고, 어떨 땐 적게 한다는 거지. 사실 니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곡선을 그릴 거야. 예를 들어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얘기하는 거야. 수요일 날 수학학원을 가야 돼. 근데 숙제를 엄청 내주셨어. 근데 안 해가면 선생님 무서워. 화요일 날은 공부량이 좀 늘겠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수요일 날 학원 갔다 와서 한숨 돌렸지. 그럼 여긴 또 공부량이 팍팍 떨어지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공부 패턴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숙제 위주의 공부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보면 이게 학사 일정이거든. 자, 고등학교에 가보면은 5월에 중간고사가 있어. 그럼 우리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4월에 공부를 아이들이 열심히 할까 안 할까? 1, 2, 3, 4, 5등급 전부 다 4월은 열심히 하는 달이야. 나름대로. 왜냐하면은 공부를 못해서 4, 5등급을 받더라도 우리 4, 5등급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너 뭐 대학교 안 가고 싶냐? 공부하기 싫으냐? 그럼 아니야, 절대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4월 달은 다 같이 하는 달인데 요때만 공부를 하니까. 6월 달도 마찬가지야. 7월에 기말고사 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 그런데 요런 데가 문제인 거야. 내가 할 게 없으므로 적어놓은 곳들. 근데 이게 마침 요번 겨울방학이 껴져 있지. 그래서 이럴 때가 남들이 안 하는 요런 시기가 경쟁력이 있는 시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이제 4등급 이하가 될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중에 5시간, 주말에 7시간 이상. 3등급은 주중에 3시간, 주말에 5시간 이상.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근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 하루에 5시간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나한테.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야. 알지, 다들? 24시간 중에 5시간 공부해도 남는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야. 맨 막 교통편 타고 다니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다 녹여버리는 시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시간을 아껴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게임을 하면 되죠. 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성공 시간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지, 예비고일들은. 자, 그럼 왜 4등급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1, 2, 3등급은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보면은 얘네는 맨날 하는 공부가 있어. 딱 정해져 있어. 3등급을 딱 보잖아? 그럼 3등급은 영어, 수학은 매일같이 공부를 좀 해. 선생님이 보니까. 수학은 한 2시간 정도, 영어는 1시간 정도의 공부량을 보여. 그리고 주말 같을 때는 국어 같은 과목도 좀 들어가지. 같이 이렇게. 그죠? 지금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건 순공 시간이고 인강 듣거나 학원 다니는 시간은 다 제외돼야 되는 거야.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열심히. 자, 1, 2등급 아이들은 왜 5시간이 되느냐? 그럼 좀 추가되는 게 수학이 좀 더 어려운 걸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려. 그렇지? 2시간이었던 게 3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국어 공부도 거의 매일 들어가. 어학이기 때문에 국어도 매일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국영수를 거의 매일 공부하는 느낌에다 플러스 학교 것까지 있을 거야. 학교 숙제나 뭐 등등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라든가. 여기는 영수 위주로는 거의 매일 공부를 하는 거고 4등급 이하는 숙제만 하기 바쁘다. 중학교 때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나온 거잖아. 자, 이제 전체 수학 시험 난도를 분석을 한 건데 이것도 한번 볼만해요. 자, 성일고에서 어떤 아이가 75점을 받았다고 칠게. 성일고에서. 근데 어떤 아이는 아니, 풍생고에서 85점을 받았어.
그러면 이 친구도 3등급이 나오고 이 친구도 3등급이 나올 거거든. 수행평가는 뭐 잘했다고 치고. 그럼 기분은 85점이 더 좋지만 사실은 같은 등급이거든. 이게 이해가 먼저 가야 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거니까, 고등학교는. 그래서 학교마다 난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 개념하고 유형 단계가 한 라이트 센 정도 되는 책이야. 고등학교에. RPM이나. 이거를 충분하게 잘 알면 3등급에는 진입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65%를 그 다음에 나머지 35%가 남아있잖아. 이 중에 찍어서 한 개 맞으면 3등급 되는 거야. 마찬가지 풍생복정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라이트 센 정도의 레벨의 문제는 다 풀어내고 한 문제 정도를 더 맞춰주면 3등급이 되는 거고 3등급이 되면 인서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주면 예비고일들은 지금 현재 예비고일들은 대학교에 합격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되게 쉬워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재작년만 해도 가천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3.5등급 정도를 찍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8 정도까지 평균 떨어진 것 같고 이번 연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3등급 정도를 확보하면은 인서울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 라이트센이나 RPM 정도를 풀어낼 수 있으면 제대로 그러면 가능해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유형심화가 있는데 유형심화는 이제 센의 상문제 정도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상 알지? 상.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퍼센트 비율을 이루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동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높지. 최고 심화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성일고나 동광고의 3등급 컷 자체는 좀 비슷한데 근데 1, 2등급을 가르는 선상이 이 성일고가 좀 더 어려운 게 최고 심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동광고는 그렇지 않아서 좀 약간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해도 1등급이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혹시 성일고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느 정도에 해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형심화, 세네 상문제 정도까지 딱 할 수 있게 되면은 2등급이 가능해진다. 2등급과 1등급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죠? 물론 이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해야 돼요. 자, 이런 모습들, 이제 니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일 텐데, 이게 이제 잘못된 모습이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네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 공부하기 싫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걸 잘못했다라고 접근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잖아. 그럼 개선이 잘 안 돼. 잘못됐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할 마음은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마음이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자, 내신 성공의 키워드 그랬는데 국수 영탐을 다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가 있어. 동광고 친구인데 이거 얘야. 1학년 때 거의 5등급에서 출발했어. 왜냐면 중학교 못했거든. 중학교 때. 근데 3학년 때 이게 고1 때야. 근데 고3 때는 3등급까지 올랐어. 인서울이잖아. 되게 잘한 거지. 국영수가. 근데 이 탐구는 그대로 5등급인 거야. 이렇게 되면 대학을 어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 가기가 좀 어려워져요. 너무 아깝잖아. 과학사회 때문에. 그치, 중학교 때 과학사회 공부도 별로 안 하고도 학교 시험 잘 나왔을 텐데. 거기에 오류가 있는 거지. 중학교 때 내가 과학사회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집 2권 이상 안 풀었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럼 난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100% 5등급 밑으로 떨어져. 그럼 내가 알려줬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이 네 개를 잘하려면은 뭘 잘해, 어떤 능력이 쌓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국어부터 설명을 하면 국어는 논리력을 보는 과목이야. 예를 들어 1, 2, 3, 4, 5번이 있으면 이 세 개는 정답이 아닌데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과목이 국어란 말이야.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헷갈려서
뭐 시간에 쫓겨서 4번을 답을 썼어. 그러면 이를 물어보지. 너 왜 4번에 다 답을 썼니? 그러면 필이 왠지 4번이었대. 필로 푸는 과목이 아니야. 이 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왜 4번이 답인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그런 논리력을 가다듬으려면 이 평상시에 1, 2, 3, 4, 5가 있을 때 이 논리력을 다른 말로 하면 판단력인데 이 4번이 맞고 5번이 아니야라고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 그런 공부가 수능 공부예요. 실제 국어 사례를 조금 보여주면은 야, 너네 선배인데 제일 처음에 국어를 전교에서 42등을 했어요. 이 친구는 전체 과목을 1, 2등급으로 졸업을 했고 마지막에 좀 아쉽게 미적분을 좀 못하는 바람에 점수가 떨어졌지만 인서울은 충분히 갈 거야. 인서울이 중위권 이상 대학은. 근데 42등에서 전교 1등이 됐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런 수능 공부는 별로 안 했었어. 나한테 컨설팅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네가 왜 틀렸는지 문제들을 보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 헷갈리는 것들을 잡아내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바꾸고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고3까지 국어는 계속 전교 1등, 1등급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사례들을 좀 들어준 거고 국어 공부는 논리력이 필요하다 일단 그걸 알아야 돼. 학교 시험을 볼 때도 논리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경제 지문을 가져오잖아? 국어는 되게 카테고리가 넓어요. 자, 문학, 비문학, 독서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국문법, 화법과 작문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극수필 다섯 개의 장르를 가지고 있고 비문학은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네 개의 장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회 속에는 경제도 있고 지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사상도 있고 법도 이래. 과학도 마찬가지야.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뭐가. 이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을 학교 진도에서 배우는 거야. 고3 때까지 이걸 다 배울 거거든. 이해가 갔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아 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갑자기 경제신문 보면 이해 안 가거든. 그럼 이 두 개를 해결해 나가면은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 자, 수학. 수학은 다른 게 없어요. 개념과 유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 중에 좀 심화 중에 낮은 부분을 할 수 있게 되면 되고 심화 중에 높은 부분을 하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학교 등급이 따라서 올라가. 왜냐면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심화 능력으로 자꾸 이행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언제까지 개념 원리 RPM만 풀고 있을 거냐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걸 배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영어는 영어학원에서 충분히 얘기할 거니까 내가 깊게는 얘기 안 하는데 영어는 해석력을 묻는 과목이에요. 영어는 해석을 잘하면 헷갈리지 않아, 절대로. 그냥 답이 탁 나와. 그럼 해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외워야 될 것들이 많지. 오히려 암기 과목은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물론 어학이지만 탐구. 탐구는 이제 탐구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사회랑 과학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오히려 이제 이해력을 요구하는 과목이야.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 그럼 이런 것들을 갈고 닦으면 내신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평상시에 아까 할 게 없음 있었잖아. 그 평소에 해야 될 일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야 되겠지.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알죠, 다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엄청 기본기 연습 엄청 시키고, 그죠? 기본기가 뛰어나야 기술이 그 다음에 붙을 수 있거든. 그래서 수능 공부가 사실은 기본기를 묻는 과목이고, 특히 국어랑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원은 많이 다녀봐서 알잖아. 영어 학원이 평소에 내신 공부를 시키진 않잖아.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 평소에는 뭐 해요? 평소엔 그냥 독해하고 문법 배우고 이러잖아. 이게 수능 공부야. 이러다가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를 하게 되지. 알겠지? 국어도 이제는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해야 될 게 한 개 늘었죠. 중학교 때보다.
그죠? 잘한 사례들이고. 자, 두 번째, 내신 성공 키워드 2번이야. 자, 3등급의 기준인데, 3등급을 하는 아이들은 이 정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어는 문제집 2권 이상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학은 유형집과 심화설을 한다는 얘기고, 탐구도 문제집 2권 이상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잘 나온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거죠. 이거. 자, 이 할 게 없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국어, 수능 공부, 영어, 수능 공부, 독해 문법 이런 거 하는 게 다 수능 공부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본기를 쌓아라. 알겠지? 수학. 수학은 유형에서 심화로 이행할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탐구. 탐구는 지금 사실 예비고일들은 이과생은 통합과학. 아니, 근데 통합사회도 하면 좋아.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게 1학년 과목이거든? 이거에 대한 선행을 해놓으면 좋아요. 왜 좋냐면 다른 아이들이 많이 안 하거든. 아까 경쟁이라 그랬잖아. 경쟁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내서 저 통합과학, 통합사회 인강 들으면서 선행을 해놓으면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런 4월이나 3월 같은 때가 되면은 주말에 보통 4등급 이하는 공부를 잘 안 해요. 중학교 때 습관이 있어서. 근데 이런 주말에는 학교에서 나간 과학, 사회, 국어에 대한 공부를, 내신 공부를 하는 거야.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3등급 이상 받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야. 알겠죠?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3등급 이상 받은 기분 좋거든. 자, 요 얘기까지 했고요. 문제집 2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푸느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지금 얘기도 중요하니까. 자, 시험 기간이 왔어요. 4월이야. 5월이 중간고사야. 그럼 시험 기간이 오면 4월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해보면 4월에 수행평가를 볼 거야, 학교에서. 첫 번째 애로사항, 너네의 시간을 뺏어 먹는 거. 두 번째 애로사항. 두 번째 애로사항은 영어 수학 학원에서 엄청 풀러, 보강. 또 시간 뺏기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애로사항. 영어 수학에서도 엄청 부르고 수행평가도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진도가 갑자기 나가. 3월에 선생님들 설렁설렁 하다가 갑자기 진도를 맞춘다고 막 나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국어를 2과까지밖에 안 배웠었는데 시험 범위는 4과까지래. 근데 이걸 갑자기 팍팍 나가. 그럼 공부가 좀 잘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4월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3월에 움직여야 돼요. 3월에 주말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어, 과학, 사회 공부를 충분히 해놔야 된다는 거야. 1, 2월에는 사회, 과학에 대한 선행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는 기본기를 배우는 수능 공부를 해놓고 여기는 내신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근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또 희소식이야. 희소식은 분당이나 위례권은 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중학교 때 이미 선행을 다 해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거잖아. 경쟁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요 성남의 9개 고등학교는 대부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경쟁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번 봐놓고 3월부터 주말 같을 때 내신 공부 충분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못하겠어. 알겠지? 그래서 요게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자, 여기 2권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내 3월 달에 또 얘기해 주겠지만 지금은 2권 플러스 알파 얘기는 하지 말자. 지금은 2권 플러스 알파 얘기보다는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거의 끝나가요. 자, 입시 성공 학습 로드맵을 보면 자, 평상시에는 기본기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신 기간에는 과목별로 문제집 2권 이상을 푼다. 수행평가 잘 해놓고. 그리고 내신 시험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3등급이 나왔든 4등급이 나왔든 이렇게 등급이 나올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보완 작업에 들어가야 돼. 내가 왜 4등급이 나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거는 고1 때 첫 번째 시험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면은 3년이 금방 가요. 2년 반. 그러면 이제 점수가 획득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 숙제, 질문, 복습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나 해보고 체크리스트를 써서 아,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정하면 되겠지. 그리고 오늘 얘기를 다 기억할 필요 없어. 오늘 얘기에서 기억할 부분은 선생님 좀 이따 정리해 줄 거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3월에도 해줄 거고. 자, 우리는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선생님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 우리 있는 친구들. 선생님 저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중학교 때 진짜 못했는데 갈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자, 개강 안내 부분은 이제 뭐 그냥 다 봤을 거야. 이 얘기에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자, 수학은 4개의 레벨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레벨로 들어가 있지. 이 레벨의 반들이 반 이름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어쨌든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간, 여기가 제일 기본 단계야. 여기 RPM 정도를 공략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심화를 약간 배우기 시작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심화 위주로 하게 돼. 자, 무슨 얘기냐? 이 정도 하면은 3등급이 가능하고, 이 정도 하면은 2등급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 하면 1등급이 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2반에 있는데 1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간단하지. 레벨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나의 이상적인 목표는 이 C2반이 그냥 3월에는 C1반이 돼버리는 거야. 애들 다 열심히 해서. 그죠? C1반이 되려면은 C1반에 교재를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C2반에 내가 이제 강의를 직접 들어가 보면 유형을 갖다가 1시간 반 동안에 한 5개를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 제대로 가르치려면. 근데 여기는 유형을 갖다가 15개도 하거든. 애들이 빨리빨리 알아먹으니까 숙제도 잘해오고. 여기는 유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능력치들을 갖춰야 되거든. 이거를 2월 말에 레벨 테스트를 할 거야. 방학 동안에 1, 2월을 공부하고 그랬을 때 레벨이 올라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가면 다음에 올라가면 돼. 알겠지? 방학 때 주 5일 수업할 거고 6주간. 그래서 이때가 제일 핵심인 그런 주가 될 거고 어떤 분석이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은 너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야. 하이컨탑 다 깔았나요? 나 이거 좀 궁금한데 혹시 좀 대답 좀 해줄래? 너네 하이컨탑 깔았냐? 깐 사람은 뭐 깔았다고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채팅으로. 좋아, 좋아. 그래. 많이 깔았구나. 혹시 못 간 사람이 있으면은 어, 이 카카오에 카카오에 채널 말고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친구잖아. 카테고리가 있잖아. 채널 이런 식으로. 채팅. 그치? 채널이 아니라 채팅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친구에서 검색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하이탑 친구니까. 친구에서 검색을 해서 하이탑 에듀로 검색을 해줘. 지금 해도 돼. 그러면 하이컨탑 나올 거거든. 콴다 짝퉁이야.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질문 채널이야. 그래서 온라인 질문 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학원도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거 풀어주면은 조교들이 문제당 뭐 얼마씩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거든.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알잖아. 너네도 다 학원 많이 다녀봤잖아. 내가 모르는 게 한 15개야. 근데 어떻게 물어봐? 그지? 근데 이 하이칸탑엔 15개 올릴 수 있거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다 얘기하셨을 거야. 이 오리엔테이션 때. 당일에 공부하고 질문을 업로드하고 잔다. 그러면 기본 룰은 이래. 이걸 지금 못 지킬 때도 있지만 24시간 안에 너네한테 영상이 배송이 되게끔. 그럼 그걸 보고 오답까지 다 하고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지겠죠. 중학교 때 생각해봐.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셨지. 중요 윤용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야 여기에는 우리 네모칸을 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세 개를 치고 이걸 복습 숙제를 내줬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만 채워나가면 너무 수동적이야. 이게 어떻게 다 그렇게 똑같아. 어떤 문제는 두 번만 해도 내게 되는 게 있고요. 어떤 문제는 다섯 번 해도 내게 안 되는 게 있거든. 그걸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야, 세 번 풀어와 그랬는데 두 번째, 뭐 세 번째 보니까 그냥 알겠어. 시간 낭비하면서 풀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채우면 되지. 근데 얘는 세 번 다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자기가 네모칸 세 개 더 쳐. 나 복습 더 해야겠다. 그지? 이런 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면 돼. 이런 것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얘기야, 얘들아. 좋지. 이, 지금 중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 숙제 위주의 공부. 학교에서 그냥 대충 숙제를 해가고 별표 치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 학교에서 대충 숙제, 일단 대충 숙제라 그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충 숙제 하고, 가서 그냥 별표 치고 물어보고. 요 가운데에 다른 단계가 하나 있어야 돼. 이 가운데에 연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는 단계. 답안지를 보든 콴다를 찾아보든 하이칸탑을 이용을 하든 상관없는데 정성스럽게 숙제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이것도 웬만하면 해결하고 자기가 답안지 보면 웬만하면 알거든. 그리고 학원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러려면은 이 숙제를 정성스럽게 안 했던 이유는 중학교 때 빨리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이래서 그런 거잖아.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5시에 왔어요. 그럼 학원이 8시 반 시작이잖아, 지금은. 그러면 뭐 밥 먹고 누워 있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2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획득을 하고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가서 1시간 정도 더 하고 이렇게 자고 이걸 매일같이 지키고 방학 때는 매번 주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으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5시간 정도를 어딘가에 가서 저 스터디 카페나 등등 여기에 가서 지켜나가고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쉬어라 이거야. 알겠지? 3시간 이상의 공부. 두 번째, 항상 복습이 포함되도록 하자. 그렇지? 이, 이런 게 가장 최악이에요. 뭐냐면 방학 때 배웠어. 자, 1에서 12과까지 배웠어. 수학상을. 근데 레벨 테스트는 1에서 한 6과 정도만 볼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 근데 2월 달이 되면 뒤쪽을 배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앞쪽도 다 까먹은 거야. 요번에 레벨 테스트 봤을 때 너네 앞쪽 다 까먹어서 망한 사람들 있죠? 옛날에 배웠는데. 그럼 다 까먹으면 이 시험 점수 안 나오겠지. 이 시험 점수 안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또 배워. 3월부터. 1과부터 또 똑같은 어떤 그런 정도의 책으로. 또 배우는 동안 또 까먹어. 4월에 내신 대비 기간에 또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최악이야. 이러지 말고 여기에 복습만 찡겨 있잖아? 그러면은 방학 동안에 1에서 12가까지를 배운 걸 충분히 복습을 해서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내용들을 알아. 그럼 레벨 테스트 결과 좋을 거고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럼 좀 더 어려운 걸 배우겠지? 또 1에서 6과까지 배울 텐데 3월에 내신 범위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새로운 걸 배운 거잖아. 좀 더 어려운 거를. 그럼 이걸 충분히 복습을 해. 그럼 여기도 내용을 잘 알아. 그러면 4월이 되면 중간고사 바로 전달 아니야? 그럼 대부분 쉬운 건 이제 다 풀 수 있게 된 거야. 거기에서 어떤 변별력 문제만 킬러 문제를 막기 위한 어떤 공부들을 하면 1등급도 가능하지. 지금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알겠죠? 이렇게 발전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 레벨도 따라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키워드는 복습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약속해요. 알겠지? 선생님 잘했으면 좋겠거든, 너네들.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약속? 그래? 자, 약속 이렇게? 네,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잠깐만. 오케이.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뭘 약속하냐면 2월 말이 됐을 때 1에서 6과는 잘 풀 수 있게 만들어. 알겠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1에서 6과는 매번 모르는 거 다시 복습하고 하이칸탑에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또 알아내고 이런 반복 작업들을 해서 제대로 풀 수 있게 만들 수만 있으면 그럼 3월에는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등급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나 그냥 개판으로 살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대로 뭐 알잖아 시나리오를 방학 때 되면은 저녁에 엄마 아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자고 있을 때 살짝 일어나가지고 뭐 놀다가 한 12시, 1시, 2시까지 자다가 학원에 낮 수업도 듣고 숙제 대충 해오고 이렇게 페인처럼 2달 살아서 즐겁지 않아 절대로. 지금 그렇게 살면은 3월에 나 3월에 열심히 할 거야. 습관이 형성이 안 되면 3월에 열심히 하기 어려워. 그리고 1, 2월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12월부터 1월, 2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어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이번 주 이제 처음 수업 나갔을 텐데 복습 충분히 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기. 그리고 방학 때 계획을 짤 때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선행 계획도 좀 넣고 국어 공부하는 계획도 좀 넣고 이게 몸에 붙이게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3시간 얘기했지만 내가 욕심이 나서 5시간, 6시간을 해. 그러면 1등급 되는 거야. 지금 중학교 때 얼마나 선행했고 이런 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 너무 많이 봤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얘들 알겠지? 채팅. 손가락 놔뒀다 뭐 할 거야? 이럴 때 써야지. 그래.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한번 쓰고 갈까? 화이팅? 자, 화이팅. 좋아, 화이팅. 그래. 그래서 오늘도 지금 11시 15분인데 1시간 정도 더 공부하고 자. 그런 게 경쟁력이야. 알았지? 자,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했고 선생님 얘기 좀 잘 들어줘서 고마워. 또 학원에서 보자고. 잘 가. 끝.